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갤리를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리피스 대학 부설 어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컬리지 과정을 개강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어서 정신이 없었네요. 갤리 어학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어서 블로그 후기나 유튜브 직접적인 한국분들의 후기가 없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갤리 어학원은 그리피스 대학의 부설 어학원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과의 영어 조건이 충족이 안 될 시에 그 어학원에서 몇 주간 연수를 받고 바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호주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그리피스 대학의 약대 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본 IELTS 성적 점수가 스피킹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서 계속 시간이 미뤄지는 걸 더 걱정했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그래서 PT라는 시험이 있는지 모르고 부랴부랴 IELTS만 한번 보고 어학원 코스, 컬리지 코스, 유니 코스 이렇게 세트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IELTS 0.5점당 10주였나? 기간을 연수를 하면은 IELTS 0.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커버 칠 수 있어서 저도 갤리 어학원에 10주를 등록을 했고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6월 21일에 무사히 갤리 어학원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들었던 갤리 어학원 코스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다이렉트 엔트리 프로그램 7이라는 뎁 7 반에 일단 배정이 되었고 뎁 프로그램 자체가 갤리 어학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연수 후에 바로 그리피스 컬리지나 그리피스 유니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뎁 프로그램은 총 레벨 7까지 있고 기간이 조금씩 다르대요. 제가 속했던 뎁 7만 10주의 과정이 필요했고 나머지 반들은 한 5주 정도의 연수 기간이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갤리 어학원의 학비가 약 300만 원, 300만 원 약간 이상이고 약 300만 원이라는 금액대는 제가 그 세트? 패키지? 컬리지 유니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고 개별로 연수하시는 경우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출석 조건이 무조건 80% 이상은 채워야 됩니다. 이 출석 조건이 어학원의 출석 조건이 아니고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학생 비자의 유지 출석률 그거랑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출석률 80%가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페일입니다. 수업은 매주 과제가 있고 과제가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쌓이는 뎁 7 프로그램을 패스하기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전 뎁 7 프로그램에서 페일한 인원이 7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티처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모든 과제 제출하고 출석 점수 무조건 채우고 파이널 시험에 성실히 응했다. 그러면 무난히 패스입니다. 그 왜 전 프로그램에서 7명, 8명이나 페일을 했냐 알고 보니까 그 매주 출석 점수를 퍼센트를 보내주시거든요. 공지로. 모든 학생들의 그 출석 퍼센트를 공지로 보내주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학생 번호 찾아서 퍼센트를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출석의 80%를 채우지 못한 인원이 7, 8명. 제가 들었던 기간에도 그 정도 인원이 출석을 안 해서 페일을 한으로 되어서 이거는 뎁 7을 페일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그냥 출석을 못 채워서 페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뎁 7 프로그램 자체가 채점 기준 항목이 되게 세세하게 나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에세이 점수가 너무 망쳤다 그래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페일에 관련해서는 너무 그냥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티처분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그분들의 목적은 이제 뎁 7 프로그램의 친구들을 무사히 컬리지나 유니로 보내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만 성실하고 출석 점수만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면 무난히 패스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간 뎁 7 반은 총 인원이 14명에서 5주차에 3명이 또 추가로 들어와서 총 17명이었고요. 그 어학원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국적이 거의 90% 이상 아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은 저 포함 3명이 있었고요. 일본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 17명 중에 저 포함 한국인이 3명, 태국 친구 1명, 일본인 친구들이 5명, 6명, 중국 친구 1명, 베트남 친구 2명, 인도 친구 1명, 칠리 친구 1명, 방글라데시 친구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반에 담당 티처분들이 2명씩 있고 월수금 티처, 화목 티처 이렇게 두 분이서 수업을 진행하고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저 포함 30대가 3명, 대체로 다 어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이 많았고 거의 10대 후반, 20대 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뭔가 해외 연수, 해외 어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학원에 간다? 뭔가
환상이 있었거든요. 네이티브 티처들이랑 많은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게임도 하고 이제 다양한 그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갤리는 아닙니다. 갤리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카데믹 라이팅의 모든 수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킹이 너무 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니 과정에 먼저 들어가기 전 최대한 영어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기대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학원을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갤리는 아카데믹 라이팅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코스이고 네이티브들이랑 스피킹을 한다? 그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컬리지나 유니 과정을 위한 글쓰기를 대비하는 반이고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그런 학생으로서의 지켜야 할 본분, 도리, 약간 아카데믹 신념이랄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표절, 이런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안 된다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갤리 어학원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정말 그 라이팅, 에세이 위주 수업을 하고 있고 레퍼런스, 특히 그리피스 대학에서 이용하는 APA7 레퍼런스 시스템, 레퍼런싱 부분에서 엄청 예민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연습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싱에 관련해서 만약에 대학을 갔을 때 에세이 과정이 조금 나는 자신이 없다, 레퍼런싱 나는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충분히 갤리에서 대비하고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거의 에이시안 친구들인데 특히 일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아주 좋습니다, 갤리. 그리고 티처분들이 되게 나이스하세요. 한 반에 2분씩 계신데 그 반의 담당 티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옆반 선생님들, 우리 반 선생님들, 보스 선생님들, 스텝 선생님들, 그러니까 모든 갤리의 모든 티처들이 정말 학생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고 뭔가 학업 고민이 있다, 내 영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 그런 고민을 상담을 요청하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반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옆반 선생님, 빅보스 선생님 다 찾아가서 뭐 물어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항상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제 주관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첫 번째, 저는 스피킹 위주 수업을 기대하고 어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내가 네이티브들이랑 스피킹 할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적어요. 수업의 90% 이상은 그냥 아카데믹 라이팅 위주 수업이고 화목 수업이 그나마 좀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인데 그럴 때마다 네이티브 티처랑 스피킹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옆에 앉은 에이시안 친구들이랑 내내 스피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국적의 그런 영어 발음들에 노출이 되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전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피킹 할 때. 그 내가 이상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떠들어도 이게 서로 뭐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눈치코치로 알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막 영어 스피킹을 많이가 아니죠, 전혀 사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피킹 위주를 기대하고 왔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학비인데요. 제가 갤리 어학원의 학비가 약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이 아닙니다. 학비만 300만 원이고 그 호주의 렌트비가 점점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쉐어하우스에 산다고 쳐도 최소 주 300불 이상은 무조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주간 주 300불은 그냥 주거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비, 교통비 뭐 이런 것 전부 합치면 배 이상은 10주간 투자를 하셔야지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솔직히 갤리 수업 첫날부터 계속 느낀 게 그냥 이 돈으로 전화 영어 할 걸, 아니면 그냥 진짜 PT 한 번 더 보고 바로 유니 갈 걸, 그 생각을 정말 하루, 매 시간, 매 분, 매 초 안 한 적이 없습니다. PT 보는 비용은 한국에서 3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PT 2번, 3번을 봐도 갤리 학비에 비하면은 너무 싸요. 거의 뭐 9배, 10배 영어 점수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PT 한 번 보시는 걸, 2-3번 더 보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 단점은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갈 반의 티처분들이 누가 될지는 그냥 랜덤입니다. 반 배정도 랜덤이고 특히 발표 순서,
이게 그냥 랜덤이거든요. 이미 다 처음부터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순서가. 뎁7 프로그램의 메인 과제가 메인 에세이 하나, 페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2명이서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나, 그리고 디베이트라고 각 반마다 팀을 짜서 옆반이랑 배틀을 해야 되는 토론 하나,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이그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페어 프레젠테이션 나의 파트너, 토론조, 나와 같이 옆반 애들과 배틀을 해야 되는 나의 팀 멤버들이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티처들은 솔직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티처들마다 조금씩 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몇 분은 약간 좀 프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분은 빡세게 끌어가시려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티처분들의 수업 스타일과 안 맞으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그 페어 프레젠테이션 때 저의 파트너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불성실한 친구와 내가 한 팀이 되었을 경우에 정말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반에서도 그런 선택권이 없다는 거는 조금, 그리고 또 과제를 제출하는 날에 그 발표 순서도 미리 다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이널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는 날, 그날 발표가 또 겹쳐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거는 저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unfair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파이널 시험과 디베이트 발표 날이 겹쳤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다 끝내고 여유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좀 이건 제가 느낀 바로는 그리피스 부설 어학원이라고 했는데 약간 그리피스 컬리지나 유니와 연계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리피스 약대 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1년 디플로마 과정을 먼저 신청을 해놨는데, 그 디플로마 과정의 수강 신청이 갤리 어학원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시작이 돼서 그거에 관한 공지나 어떤 설명 이런 거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언급이 없고 아무 공지도 없고 메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수강 신청 당일에 저희 반 티처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강 신청을 준비했는데 시스템상에 저는 블록이 되어 있었어요.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거에 대한 아무 공지나 이런 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게 없어서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다음 학기를 못 들으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게 만들고, 그 갤리 어학원을 끝낸 다음에 패스 과정을 만약에 받았을 때 내가 직접 컬리지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 그냥 알아서 오케이가 돼서 나를 블록을 풀어주는 건지 뭐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큰 단점으로 느껴졌고, 그리피스 학교 자체가 2월, 7월에 입학이기 때문에 2월이나 7월 직전에 갤리 프로그램을 듣는 거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7월 학기 입학생인데 갤리 프로그램을 6월 말에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어요. 갤리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오리엔테이션 일주일 기간 후에 바로 컬리지가 개강하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유니나 컬리지 학생들은 모든 수강 신청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냥 남는 수업 시간을 그냥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전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강 신청에 관한 어떤 예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시간표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메인 코스 전에 대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메인 코스를 최우선으로 두시고 스케줄을 고려해야 되고, 그 밖에는 사소한 것들인데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학원이라고 마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액티비티, 활동적인 거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든 액티비티의 참가비는 별도 요금을 내야 됩니다. 점심 식사비도 지불해야 되고, 저는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리는 거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잘 즐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의아했던 건데, 갤리 건물 자체 내에서 통신 신호가 잘 안 잡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갤리 어학원 내에서 장학금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기간을 마친 후에 총 인원 중에 단 한 명만 소정의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갤리 어학원 뎁7 프로그램에 등록을 할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등록을 안 하시고 PT를 더 보시는 게 팁이고, 농담이고요.
일단 첫날에 가면 어느 자리에 앉을지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가서 최대한 분위기를 보시고 어떤 성향의 친구들이 있는 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리 배치를 잘 노리시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틀째부터 그 앉은 자리 순서대로 뭔가 픽스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티처들도 학생들이 이튿날부터 앉은 자리 배치도를 토대로 출석 체크를 하고 자리가 막 바뀌진 않습니다. 2일차, 3일차에 앉은 그 자리대로 계속 그 10주 내내 앉는 거라서 스피킹이나 이런 걸 성실히 하려는 친구들을 충분히 탐색하셔서 그 테이블에 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간 의욕이 없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내가 스피킹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얻어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리 배치가 정말 중요하고 그 테이블이 픽스가 되면 거의 로테이션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티처들이. 그래서 처음에 고를 때 신중하게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그 티처분들이랑 개인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혹시나 내가 미래에 선택할 코스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컬리지나 유니보다 그 갤리 티처분들이랑 먼저 상담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여기는 뭐 그냥 있는다고 먼저 절대로 해주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찾아가거나 이거 해달라고 찡찡대야 해주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대신 내가 도움을 얻고 싶다. 그런 거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80%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너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좀 더 비중이 높은 과제를 준비한다거나 이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주 기간이라고 치면은 이론상 2주 정도는 그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저도 중간 시험 보고 2번 정도 열이 나고 아파서 빠졌습니다. 한두 번 아파서 빠지는 경우는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코스 변경에 관해서는 사전에 미리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오는 게 맞습니다. 저도 컬리지 과정을 괜히 한 것 같아서 바로 유니로 가고 싶어서 그 내용을 상담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갤리 어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학생 비자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걸린 문제는 꼭 신중히 미리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고 오시는 게 맞고 나는 좀 다국적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을 잘 이용해보세요.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저희 반이랑 저희 옆반 대 프로그램 이제 여학생들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장 얘기할 기회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정보 공유도 하고 뭐 서로 나라의 뭐 맛있는 음식 가볼 만한 곳 뭐 이런 거 재밌게 공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리고 혹시나 너무 급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너무 도움이 급한데 내가 영어가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 갤리 건물 4층에 가시면 이게 한국 스태프분도 계셔서 물론 무조건 한국어로 냅다 질문을 던지라는 게 아니고 일단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죠. 영어로 조금 준비를 해간 다음에 그래도 너무 뭐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알아서 친절하게 말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만일 시간을 돌려서 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절대 갤리를 안 했을 겁니다. 저처럼 뭐 부부로 유학을 오시거나 30대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좀 그리피스 학교에서 다른 코스를 빠르게 끝내고 호주에 정착을 원한다. 뭐 영주권 같은 그런 케이스 분들은 갤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PT 공부해서 10주가 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아껴서 빠르게 메인 코스로 진입하는 게 더 시간, 돈, 에너지 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뭐 그게 아니라 나는 호주의 유니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고 지금 이 시간도 충분히 소중하게 여러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러면은 갤리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갤리 어학원에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갤리 건물에 가서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갤리를 무사히 패스했으니 앞으로는 컬리지 생활에 관해서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